자문사의 무슨 일이는 요새 네, 손을 놓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네. 뭔가 목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거래소 출입 기자니까 또 자 최근에 6월달 되면 네. 이제 MSCI 지수 FTSE 선진국 지수에는 편입이 됐는데 예, 2009년에 편입됐죠. 네, MSCI 선진 지수에는 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6월달에 이게 또 한번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언제쯤 이게 결정이 되죠? 네, 지금 2주 후면 결정이 되는데요. 2주? 예, 현지 시간으로 21일 네. 밤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1일 밤. 예. 현지 시간. 자, MSCI 현진지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들어봤을 법한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네.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MSCI 지수는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즉 MSCI 바라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와 양대 산맥으로 꼽는 글로벌 증시 양대 투자 지표로 꼽힙니다. 야. 네, MSCI 그렇군요. 지수는요, 23개국 가운데서 선진 지수 그리고 신흥시장 지수로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진 지수에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이 지금 신흥시장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신흥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지수로 가자. 그게 언제쯤일까 좀 증권가 거래소에서 네.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진지수로 가면은 뭐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이것도 네.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좋은 점은요. 아무래도 MSCI 지수는 전 세계 투자 기관이 신뢰해서 참고하는 벤치마크 지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편입이 된다는 것 자체로 한국 증시 위상이 높아지겠죠. 또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시각들도 있는데요. 네.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신흥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하는데 그런데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 비중은 2% 초반대로 줄어들겠죠. 워낙 큰 애들이 많으니까. 예, 네, 그만큼 큰 시장이 많으니까. 너무 우리가 가서 또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들도 있지만 전기전자와 자동차 같은 주도주의 경우에는요.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습니다. 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시에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선진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로 블루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우리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뭐 신흥시장에 선진시장으로 가면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좀 대략 어느 정도의 자금 순유입 효과가 좀 예상이 되나요? 대략? 네, 최근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네.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면 약 23조에서 25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5조 원? 네. 이야, 큰 돈이네요. 그렇군요. 이거 이제 증권사 분석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FTSE 선진지수는 뭐 제 기억에 재수해서 편입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이 MSCI 선진지수는 지금 네 번째 시도인가요, 이게? 예, 올해가 네 번째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MSCI 이 지수를 편입을 결정하는 MSCI 바라. 네. 이쪽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요구를 하길래 네. 자꾸만 이렇게 번번이 물을 먹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물을 먹는다는 거 하셨는데. 네, 물을 먹는 게 아니군요, 그러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가 왜 선진지수에 편입이 안 되는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외환 시장이 없다. 여기에 원화 시장이 없고 또 외국인이 통합 결제 계좌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결제를 하려면 일일이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데이터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사용을 제한한다. 이 점이 좀 불만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게 특히 이제 뜨거운 감자, 핫 이슈인가요? 상당히 네. 지금 막 목에 네. 침을 삼키시면서 방송하고 계십니다. 네. 쉽지 않은 방송이죠. 네. 네. 네, 가장 큰 쟁점은요. 네. 시세 데이터의 사용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즉 역의 원화 시장의 부재, 그리고 외국인 통합결제 사용의 경직성 등은 우리와 똑같은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도 작년 2009년에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거고요. 시세 데이터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다.
예. 그때 우리 증권팀에서 한번 보도를 했지만, MSCI 바라 측 관계자가 거래소에 최근에 한번 왔었죠. 그때 예. 뭔 얘기 좀 나눴다 하던가요? 그때 저도 사실 갔었는데요. 오. 네, 그날이 5월 26일이었죠. 5월 26일. 오후 3시경에 왔는데요. 3시경에. 그때 거의 한 3시간 동안이나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MSCI 측은 선진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용료를 지급을 하겠다. 그 대신에 시세 데이터를 이용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절차를 좀 없애달라. 네. 이런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래소는 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참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이 우리가 거래소가 이제 코스피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MSCI나 이 바라 이런 선수들은 네. 이런 워낙 전문가들이 많아서 네. 이 받은 시세를 가지고 지수를 가지고 네. 얼마든지 다른 그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 다른 사업적으로. 그 글로벌 투자들하고 영업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 피 같은 지수를 네. 돈 조금 받고 이렇게 확 넘겨줘 버리면 네.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서 만들고 있는 뭐 KRS 100이다, 코스피 200이다 이런 네. 그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수들은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데 코스피 200 빼고는 네. 더 인기가 없어질 수 있다. 네. 이게 아마 거래소의 고민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네. 있는데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최종 편입 여부는 21일 네. 밤 네.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지금 한 네. 보름 남짓 시간이 남았거든요. 예.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네. 좀 어떤 좀 변화랄까 이런 게 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현재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취재를 해본 결과 거래소는 21일까지 추가적으로 협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즉 26일 날 협상한 게 마지막 협상이 되겠죠. 네. 그런 점으로 미뤄봐서는 이번에도 불발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발이다? 네.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네. 참 참수를 하는 입장에서 증권과의 거래소에 관심이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느낀 점은 거래소도 사실 작년만큼 의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또 증권가에서도 꼭 편입이 돼야 하냐, 되지 않아도 손해볼 건 없다라는 네.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더라도 네. 외국인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선진국과 비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MSCI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겠냐. 혹시 지금 저희가 그 수수료 수입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줄 것이니 시기 문제다라고 접근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잘해서 우리 시장이 커지면 아쉬운 쪽은 네. 그쪽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견해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견해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이 콧대가 세진 거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 점은? 그만큼 한국 증시가 좀 발전한 점에서 저는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네. 자, 이제 2주 남았는데 네. 이게 편입이 안 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시장 영향을 좀 보고 네. 계시는지? 이제까지 선진지수 편입 앞두고 뭐 주가가 움직일 것이네 많은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또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걸 경험했단 말이죠. 이 때문에 또 시장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었고 또 불발되더라도 충격은 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네, 또 이미 선진시장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큰 실망감도 없을 것이다. 외국인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선진시장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국내외 그 전문가들의 시각입니까? 아니면 실제 우리 김주현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봐도 좀 그렇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꾸준하게 예. 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외국인에 휘둘리는 그 장에 대해서도 그렇죠. 좀 안타까운 점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외국인에게 더 노출되고 개방될수록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휘둘림, 네.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휘둘리는 이런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김주현 기자가 볼 때 네. 이게 좀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 예. 이런 때 MSCI 선진지수 간다. 뭐 이렇게 딱 갑자기 막 그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좀 시장이 좀
네. 반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도 할 법한데요. 그런 건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사실 낮긴 한데 만약 그래도 이런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편입이 되면 상징적인 의미로 어느 정도 또 한국 증시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데이터 이 사용권은 쉽게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감에서 이제 한 국회의원이 거래소가 코스피 200 지수 사용권을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안 된다. 그렇군요.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아주 마지막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몸조리 잘하세요.